저희는 전망자들이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빅텐트 관련해서는 설 직전까지만 해도 이게 당들끼리 내부 분열 심하다라는 이미지를 줬는데 갑자기 빅텐트가 됐어요. 제가 배경이 했잖아요. 네. 제가 이 소식을, 이 뉴스를 보고 네. 제일 먼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무슨 생각이요? 아, 역시 정치는 과학이다. 네, 유승찬 대표의 그 확신에 찬 네. 그 목소리와 그때 그 눈빛이 기억이 나면서 아, 이게 이렇게 결국에는 가는구나.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고 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설 연휴 민심을 다 먹었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방송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네이버 데이터랩 네. 그 정당 관심도 검색도죠. 이게 이제 검색 지수라 그러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네. 지수를 만드는데 개혁신당 72, 네. 국민의힘 14, 네. 민주당 7, 네. 녹색정의당 5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개혁신당이. 다음 데이터랩은 개혁신당 84, 오, 더 국민의힘 높네요. 12, 민주당 11, 네. 녹색정의당 10 이렇게 나왔어요. 네. 개혁신당이 이번 설 민심 이거 설 먹었죠. 뉴스를 완전 설 뉴스 먹은 먹었죠.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대담이 묻힌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제3지대는 사실은 이제 이 앞으로가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김종민 의원은 제가 어제 밤에 통화를 했는데 네. 장소를 못 구해서 최고위원회가 늦어졌다고. 아, 어디서 할지. 이게 제3지대 서름이라는 얘기를 해서 네. 뭐 그건 뭐 서름은 아니고 아니 세상에 제3지대 최고위원회를 9시 반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7시에도 현찰을 파네. 그렇지 않습니까? 양당보다 부지런해야. 네. 근데 왜 뭐라고 9시에 하시는데 할게요?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진짜? 못 구해서 9시 반에 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 이제 원래 나오시려 해서 못 네.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이분들한테 통합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3지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세력이 모인 거 네. 뭐 이것도 문제죠. 네. 근데 가령 이제 원래 이렇게 여러 세력이 모이면 90점이. 10가지 중에 하나만 같아도 같이 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네네네. 이 안에는 아직도 10가지 중에 하나만 달라도 또 따로 하겠다. 헤어져야 된다고 많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는 네. 몸은 100% 제3지대에 와 있는데 네. 영혼은 한 절반만 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혼의 반은 아직도 국민의힘에 있고 민주당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무슨 기업 이사회는 이사들만 설득하면 되지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이. 네. 그러면 제3지대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양당 체제 청산밖에 없어요. 양당 체제 청산을 전선으로 삼지 않고서는 다 네. 계속 계속 갈라질 거예요. 네. 핵심 전선 여기밖에 없고 양당 체제 이 극복을 한다. 양당 독점 체제가 이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싸움만 한다. 적대적 구조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그 2016년에 그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 슬로건을 제가 만들었는데 제3당 정치혁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서브 전술적 슬로건 뭐냐?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아,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미래로 갑시다. 그래서 비례 1번과 2번을 과학자한테 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당 체제 극복. 근데 이게 있잖아요. 아직도 반이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네. 섞일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애매한 게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전술적으로는 위성정당 심판운동이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전선이 될 네네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시선 집중에서도 이 얘기를 하니까 좀 깜짝 놀라던데 네. 저는 위성정당 결집도가 네. 2020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중도층들이 이미 네. 위성정당 자체를 싫어하는 중도층들이 그렇죠. 이미 생겼고 피로감을 이미 보는 거죠, 느껴보는 그리고 거예요. 학습 효과가 있어요. 예, 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3지대는 위성정당 심판론으로 전선을 쳐야 다양한 차이들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 전선 아래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 위성정당 득표율을 저지시켜야 제3지대 룸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5 정도의 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3지대에.
근데 이게 다 개혁신당으로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죠. 그게 아직. 문제죠. 하기 나름이죠. 근데 양당 체제와 각을 세워서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내부 분열이 생겨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할 때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거여야 된다. 난 위성정당 심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고 단순하다. 네. 근데 실제로 유 대표님의 분석이 굉장히 정확한 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공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위성정당 만들 수 있다. 위성정 근데 한 발 물러섰죠. 그런데 안 만들기로 했어요. 네, 위성정당 안 만들기로 만든다. 했다라는 건 네. 이미 차별할 시도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지점들이 저는 국민들한테 충분히 어필이 될 거라고 보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위성정당 심판 운동을 해야 된다. 네, 네. 심판론으로 가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득권 타파잖아요. 네. 양당 체제를 왜 싫어하냐? 네. 왜 안 된다고 보냐? 네. 얘들 기득권 구조를 갖고 있다. 근데 다른 공약이 아니라 정치 혁신 공약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잊혀졌는데 안철수 그 옛날에 새정치 추진위원회인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있었죠. 이게 이제 민주당하고 합당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였습니다.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방자치 의원들을 국회의원들이 그냥 현역 의원이 쭉 다 줄 세우고 줄 있습니다. 세우죠. 그러니까 지방 분권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네. 있고 왕국을 만들고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지방 행정 발전을 저해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정치 혁신 과제들이 있어요. 기득권들. 그다음에 뭐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원만 딱 찍어서 세비 문제 얘기했지만 고위공직자들 지금 급여가 적당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도전자 프레임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말씀하셨죠. 제3지대 네. 성공은 그리고 도전자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제 미래로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미래로 가는 건 이런 거예요. 난 이준석 대표의 새로운 정당 모델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아직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돈 안 드는 선거 하겠다. 우리 그래 최고위원회 회의할 방 없어도 좋다. 그냥 스타벅스 카페에서 네, 하겠다. 네. 아 스타벅스는 또 서민들이 못 가는데.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청년들 대거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네. 지금 양당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는 이제 선거를 해보니까 아는데 양당이 그 예비 후보자들한테 그 지역의 당원 명부를 안 줘요. 안 주죠. 지역위원장 갖고 있어요. 현역 의원 갖고 있어요. 너무나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경선을 합니까? 네. 근데 이런 구조 깨야 됩니다. 이런 구조 깨야 되고 공평하게 네. 신인들도 그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뭐 이런 네.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플랫폼들을 만드는 거 이런 건 이준석 대표가 잘하는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당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좀 미래를 지향하는 어떤 정책들 이런 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3당을 하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한정식집 코스 요리로 쫙 나오는 한정식집을 하면 네. 3당이 한정식집을 하면 망합니다. 네. 맛있는 평양냉면집을 하는 게 낫죠. 하나만. 네. 3당은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심플하게 전략을 세워서 나가지 않으면 싸워요. 네. 근데 저는 저 유승찬 대표님이 아까 언급하셨던 그 제3지대 이 파이 저는 한 30에서 35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더 저보다 더 과감해지셨어. 실제로 그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건 이제 갤럽이 뉴스원 의뢰를 받아서 했던 조사였는데 네. 물론 맞아요. 서울 지역이었어요. 저도 봤어요. 예. 서울 지역인데 여당 야당이 다 30%대였어요. 그러니까 30, 32, 36 이 정도였고 무당층 그러니까 모른다. 응답을 거절한 층이 한 12%, 그다음에 제3지대가 한 2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치 개혁 프레임들이나 정치 개혁 공약들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고 파격적이고 실제로 현실 가능한 것인지에 따라서 이게 사실 한번 이 흐름이 붙기 시작하면 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또 이게 네. 커지는 게 또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제3지대 보면은 20대는 40%가 제3지대고요. 그 30대 34, 네. 중도층 무당층의 35가 제3지대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제3지대 공간은 굉장히 크게 열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제 통합 빅텐트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빅텐트가 만들어질수록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선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는 양당이 공천의 시간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지역구 출마의 전략이 나와야 돼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대구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낙연 대표는 광주로 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 금태섭, 김종민, 신경민 여기 서울 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양양자, 이원욱, 조응천 경기 가야 되고요. 네. 양재건 뭐 수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비례는 다 청년과 미래로 채워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례한다고 그러면 바로 안 국민의 되죠. 등을 네. 돌릴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가 그거 뭐지? CG 준비했는데 다른 언론에서도 트라이앵글 전략이라고 이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네. 대표님이 수도권에 이제 금태섭, 양양자, 이원욱, 조응천, 박원석 의원 나서고 광주, 호남 이낙연 대표, 대구, 영남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출마를 해야 된다. 네. 저거는 기본이고요. 네. 저거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례 청년. 비례는 청년으로. 비례 청년하고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뭐 과학자나 네. 뭐 IT나 뭐 이쪽으로는 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요? 아, 저는 이거 뭐 그냥 말해도 되죠? 네. 제가 뭐 그분한테 동의를 안 받아도 네. 가령 저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 최재천 교수 같은 분 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시지 영입하셔야 않으셨나요? 됩니다. 네. 영입하는 게 좋다. 이게 과학자고 약간 대중적 인지도와 신망이 그쵸, 있고 그쵸.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분들.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 역량 문제다. 네. 평소에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왔는지 설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도 저는 전선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대의 명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3지대를 만들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양당 체제 갖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우리도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게 명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재영입할 땐 이런 명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명이어도 좋고 세 명이면 더 좋은데 그게 이제 제일 큰 숙제죠. 네, 근데 이제- 인재 영입이 네. 제일 어려워요. 그게 이제 역량의 문제. 그러니까 전략의 음. 문제가 있고 역량의 문제가 네. 있는데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3지대 하시는 분들한테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내부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걸만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이 없는 것만 네. 갖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네, 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요? 아, 전략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네. 그 출마하는 문제, 네. 뭐 청년 비례로 하는 문제, 다 통제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전략적 논의를 해야 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각양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지금 점을- 최고위원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가 제3지대 이제 개혁신당이 내세워야 될 가치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 우려를 하시는 게 이게 그냥 총선용 정당 아니냐. 총선 이후에 이제 과연 네, 이 신당의 이후에도 방향이 이게 어떻게 계속- 갈지. 저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달려 있냐면요. 전 사실은 이제 비관적으로 보면 총선 이후에 각자 또 양당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국민들이 개혁신당을 볼 때 네. 총선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총선. 네, 지금은 그 양당 체제, 우리는 사실은 민주당이 거의 180석을 했었잖아요. 지난 네네.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근데도 양당이 대결하니까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네.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지금 세계가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령 기후위기, 이 디지털 전환, AI, 로봇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조차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입법이 안 예. 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일을 안 하잖아. 근데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일단 좀 파열골 내자. 네. 그리고 뭔가 좀 이 제3의 선택지를 좀 만들자. 만들어 달라. 근데 네. 빅텐트를 만든 건 정말 잘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의 명분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그래서 저는 아까 강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전략적 스탠스를 밟아서 가면 굉장히 상당한 규모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초기에 전략적 미스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그런 뭐 노임 무임승차 이슈 같은 거를 네. 저는 그건 실패한 영혼의 반이 국힘에 있어서 그래요. 전략이라고 봐요. 굳이 총선을 앞두고 제기할 이슈가 아니었는데 예. 그리고 또 이제 개혁신당 같은 이 포지션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었는데 실패했다고 보고 근데 다만 통합은 했어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네. 그거는 아주 이게 역사는 꼭 필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아, 우연의 저는 이번 통합의 결정적인 촉매제는 네. 선거제?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서 네. 저는 그게 너무 기이했거든요. 그 위성정당 발표한 어떻게 광주 영령들 앞에서 위성정당을 네. 만들겠다고 발표를 할 이게 있잖아요. 저는 알아듣기 힘든 암호문으로 너무 기이한 풍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위성정당으로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통합 비례정당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얘기를 해. 와, 이것도 좀 기이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은요, 이 민주당이 연동형을 만들 때는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게 근데 기본 취지였죠. 이거를 전면으로 부정하면서 네. 본인들도 알잖아요. 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네. 거를. 근데 이거를 윤석열 심판의 명분으로 삼는다. 음. 도구로 삼는다. 답, 노답. 이것도 전략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위성정당 문제를 네. 왜 우리만 공격하냐고 민주당이 볼멘소리를 합니다. 요즘에 계속. 국민의힘은 대놓고 만들지 않냐. 근데 국민의힘은 한 번도 연동형에 찬성한 적이 네.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끌려간 거죠. 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드는 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만 민주당이 더 크게 욕을 얻어먹어야 예.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나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3제 녹색정의당이라고 이제 거기도 녹색당하고 정의당이 합쳤. 연대를 합쳐서 했죠. 연대를 해서 예. 이번 선거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위성정당 참여를 요청함으로써 여긴 또 내분의 입사였어요. 아, 이게 과연 옳으냐. 네. 그럼 가령 녹색정의당이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순간 그냥 소멸하는 거거든요. 이 정당은. 이제 뭐 옛날처럼 무슨 이중대가 아니에요. 그냥 소멸. 지금 뭐 이미 소멸 수순까지 네. 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만든 법을 악용해서 지금 있는 소수 정당마저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 네. 완전 퇴행.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지 이렇게 대놓고 뭐 쟤들이 하니까 우리도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위성정당 심판론이 상당히 먹힐 거다. 그럴 이렇게 것 보는 같아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성정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지난 총선 때는 국민들이 잘 몰랐어요. 그냥 뭐 비례대표 선거하는데 얼떨결에. 비례대표 선거하는데 당이 따로 있대. 네. 그냥 이 정도만 네. 알고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4년 동안 바꿔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안 결국 바뀌었다. 안 바꾸고 광주에서 이제 그 암호문을 발신한 네. 건데 그 참 놀라운.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근데 그래서 이 위성정당 심판론은 저는 파급력이 굉장히 셀 것 같긴 해요. 네. 위선정당이라고까지 이제 할 네, 정도의 네. 프레임이 오, 생겼으니까요. 그쵸, 지금 그쵸. 가령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도 네. 그 이제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그 민주당 합류에 반대하고 나섰고 녹색당은 전국위원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만약에 참여하면 녹색연합 정의당도 파괴하기로. 깨져요. 예. 그러니까 깨지게 돼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저는 이제 진보 정당이 뭐 지금 정의당은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네. 그런 진보적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설령 이번에 성과를 못 내더라도 저는 독자적으로 노선을 좀 가야. 노선을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성정당 심판론을 제3지대와 연대해서 네. 전선을 제대로 만들어내면 네.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19석을 가져갔고 민주당 위성정당이 17석을 가져갔거든요. 이거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줄일 수 있다. 나머지 파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것들을 제3지대도 저는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양당 체제 심판 극복이지만 전술적으로는 위성정당 심판론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위성정당 심판론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왜 파급력이 있냐면
이게 소위 의석수를 배정할 때 전국 정당 득표율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않았었던 지역을 메꿔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난 총선 때에는 그걸 딱 절반만 했죠. 메꿔주는 거를. 근데 이번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0%가 나왔는데 지역구 150개 중에 한 15개 정도 만약에 당선이 됐다. 뭐 정말 맥스예요. 15개 당선이 됐으면 네. 만약에 30%를 득표를 하면 국민의당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 득표율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저는 굉장히 큰 이 마지노 이 예.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상상을 하면 내일쯤 이재명 대표가 정론관에서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네요. 그럴 리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럼 뭐 조국 정당이 이제 뭐 조국, 용해인 뭐 다양하게 있겠죠. 네. 근데 저는 뭐 그거는 자발적인 뭐 정치- 비례 정당은 예. 그건 좀 근데 그날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쓴 거 이건 이제 메시지 오류죠. 네. 쓰면 안 되죠. 사람들이 다 알아도 본인 스스로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제 뭐 노태학 지금 선관위원장이 예. 네. 대법원 주심일 때 네. 위성정당 위헌 위법에 예. 대한 판결에서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당법하고 헌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네. 위법이요. 위성정당이라고 공언하는 정당을 선관위가 등록시켜주면 안 돼요 원래.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하신 분이 선관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등록을 받아줄 거라서 참. 약간 편법에 눈을 좀 감아준 거죠. 근데 네. 엄밀하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후보 자격을 주마다 이제 이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더 헌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면 네. 그 위성 정당에 대한 해산까지도 나올 수 그럼요. 있는 거죠. 네. 정당법을 엄밀하게 보면 그 법에 충족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거를 이제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 유권자들이 네. 이번 총선에서는 저는 굉장히 매운맛을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유권자의 생각이 듭니다. 힘이 네.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이제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